마이크 되는 거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시작할게요. 저는 고등과학원에 있는 이성재라고 하고요. 어쩌다 보니까 요 여름학교 요번에 임시 교장 선생님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속 교장 선생님 하셨던 분이 들어와 계셔가지고 내년에는 다시 가져가기로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 그 앞에 두 강의 다 듣느라 이미 지쳤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 저는 4시간 동안 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랜덤 매트릭스 모델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 랜덤 매트릭스 모델로부터 2차원 퀀텀 그래비티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4시간 동안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근데 랜덤 매트릭스 모델은 사실 저희 하이네즈 띠어리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여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통계 물리에서 많이 쓰이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파이낸스에서도 많이 쓰인다고 들었습니다. 뭐 왜 그런지는 아마 모델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요거 하면서 이제 세이커번 스트링 티어리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알겠죠.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앞에 뭐 쓸데없는 얘기는 별로 안 할 거고, 어, 한 번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왜 퀀텀 그래비티를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꼭 퀀텀 그래비티를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고, 예, 궁금하면 질문하시고. 저는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 목적은 사실 랜덤 매트릭스 요리는 저 2D 퀀텀 그래비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2D 퀀텀 그래비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아, 우리가 퀀텀 필드 리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해밀토니안 접근 방법이 있겠죠. 하이젠버그 스타일로 오퍼레이터를 보고 하는 게 있을 텐데 그래피티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없어요. 해밀턴 이페진 선생님 강의에서도 보셨다시피 그래비티 쪽에서는 좀 이게 해밀토니안 잡고 뭐 하는 게 조금 헷갈릴 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시작하는 게 차라리 패트 인테그럴에서 그 퀀텀 그래비티를 좀 접근을 많이 시작을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리고 저는 오늘 일단 적어 놓으면 알겠죠? 다음 같은 라그랑지안을 생각해 볼 거예요. 처음에는 일단 이렇게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딱 보면 여기가 제가 2만 썼잖아요. 오늘은 저는 2차원 퀀텀 그래비티만 할 거예요. 오늘이 아니라 이 4번 강의 전부 다 2차원 퀀텀 그래비티만 하겠습니다. 제일 간단할 것 같으니까. 물론 요걸 4로 올리면 이게 이제 4차원의 퀀텀 그래비티를 이렇게 접근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얘는, 혹시나, 요거는 이제 2디멘셔널 공간에서의 매트릭을 나타내는 양이고요. 얘는 지금은 컨스탄트를 둘게요. 어떤 역할이냐면 뉴턴 컨스탄트의 인버스 정도 역할을 하겠죠. 요거는 앞 4시간 강의에서 많이 보셨을 스칼라 커버처고요. 그다음에 얘는 우리가 코스몰로지컬 컨스탄트라고 부르는. 자, 이렇게 써놓고 여기 좀 우리가 파티션 펑션이라고 부를 텐데 과연 이 패스 인테그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글은 써놨는데 거기서 그 다음부터 이제 손이 잘 안 움직이죠. 어떻게 될지를.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좀 특별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 차원에서 이 첫 번째 텀 보시면 제가 지금 유클리디안이라고 말을 안 써놨나? 여기 2라고 써놓은 게
퀀텀 그래프. 아니요. 그러니까 유클리드는 시그니처를 갖고 있는 그냥 어떤 컴팩트 매니폴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일단은 시작은 퓨어 그래비티로만 생각하겠습니다. 이 의미는 여기에 매터는 아무것도 도입을 안 했죠. 뭐 스칼라 필드라든지 퍼미언이라든지 일단 퓨어 그래비티로 시작을 할게요. 근데 이 차원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주어진 공간에서 이런 접근을 해주면 얘가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예요. 잘 알려진 사실이죠. 얘는 주어진 공간, 거기 계산을 해주면 주어진 공간에 어떤 숫자를 줘요. 이 숫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일러 넘버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공간이 스피어였으면 요 카이는 2가 나오고요. 토러스였으면 카이는 0가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공간의 토폴로지만 영향을 미치는 값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운더리가 없는, 즉 오늘은 한동안은 바운더리가 없는 리만 서피스를 생각할 텐데요. 그때는 오리엔터블이고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는 우리가 보통 저기서 보이는 저 지너스들의 개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로부터 여기를 조금 더 예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주어진 공간에 일단 토폴로지를 픽스를 하고 그러면은 여기가 반대로 나오니까 이 텀은 여기서 접근을 해주면은 저 오일러 넘버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주어진 공간의 토폴로지를 요 지너스 넘버로 픽스를 하게 되면 이런 텀 팩터들이 항상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매트릭에 대해서 그 썸을 할 때 주어진 공간에 아무런 매트릭 플럭추에이션 생각하는 게 아니라 토폴로지는 변하지 않는 플럭추에이션들만 생각해서 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G라고 써놨으면 주어진 공간에 토폴로지는 픽스해 놓은 상태에서 패스 인테그럴을 하겠구나. 모든 파시블 컨피규레이션을 생각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뭐가 텀이 나왔지? 요런 텀이 있겠죠. 요거랑 요거랑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걸 좀 고민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텀이 사실 뭘 주는지 주어진 어떤 공간이 있을 때 토폴로지는 지너스는 결정이. 요게 뭘 줄까요? 예, 주어진 공간의 넓이를 주는 겁니다. 매트릭을 여기 G가 요거는 매트릭이 디터미넌트고 요건 지너스인데 뭐 아시겠죠 차이를? 제가 놔둘게요. 주어진 공간의 에리어를 계산하는 건데
매트릭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에리어겠죠. 그래서 요 애를 이렇게까지 써볼 수는 있을 거예요. 뭔가 에리어에 대한 썸이 있구나. 아, 지너스가. 물론 이 인테그랄을 어떻게 할지 이게 가장 중요한 스텝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 토폴로지를 일단 먼저 정할 때 그러니까 두 스텝을 나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공간의 토폴로지를 정해 놓으면 요 앞에 인테그랄은 그냥 된다고. 요 넘버로. 근데 매트릭이 어떤 공간에서 저희가 패스 인터를 하겠어요. 매트릭은 모든 매트릭을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도 조건들이 좀 몇 개 들어갈 텐데 예전에 필드 리 같은 경우에는 필드 컨피그레이션에 제로가 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매트릭은 우리가 제로가 되는 걸 생각해 볼 수는 없겠죠. 뭐 그런 조건들 때문에 이 적분이 좀 어려워요. 매트릭이 만족해야 되는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래서 패스 인테그럴 정의하는 게 좀 어려운데 아무튼 모든 가능한 매트릭을 썸한다 그랬을 때 로컬 플럭추에이션은 당연히 토폴로지를 안 바꾸겠죠. 근데 글로벌 플럭추에이션, 그러니까 큰 플럭추에이션들은 토폴로지도 바꿀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주어진 공간에 토폴로지컬 섹터들을 먼저 쪼개놓고 거기에서의 로컬 플럭추에이션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토폴로지적으로 섹터를 쪼개놨을 때 항상 이런 팩터를 가지고 들어오고 2차원은 이게 좀 좋은 점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너스 익스펜션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지너스를 픽스하고 나면 요 텀이 남게 되고 요 텀은 일종의 에리어에 대한 적분이겠구나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는 아무 감이 없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얘를 어떻게 디파인 할 것이냐. 아, 이 문제를 푼다는 거는 다른 말로 2D 퀀텀 그래비티를 정의한다는 뜻하고 동치예요.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어프로치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컨티뉴um 디스크리프션을 계속 쫓아가서 이 인테그랄이 말이 되게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필드를 정의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 우리는 잘 여기서는 안 배우긴 하지만 레티스에 가서 정의를 한 다음에 컨티뉴um 리밋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게이지 테오리들 소위 말해서 레티스 게이지 테오리라는 게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인테그랄 정의할 때 뭔가 디스크리타이즈 시키는 거예요. 주어진 서피스를. 이런 서피스들을 디스크리타이즈를 시키고 말이 되는 컨티뉴um 리밋을 정의를 해서 요 인테그랄을 정의하겠다. 이런 방법이 또 하나 있겠죠. 물론 이게 게이트 θεωρ리니까 업투죠. 예. 디펜 옵션이 연결된 것들은 이 썸에서 더블 카운팅을 하면 안 되죠. 예. 또 질문 있나요? 저희는 이 방법을 택할 거예요. 앞으로 4시간 동안. 그래서 이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어진 토폴로지가
2차원 공간의 스피어라고 생각해 볼게요. 어디가 유한차원인가요? 유한차원 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유한차원은 힘들 것 같은데요. 무한차원이겠죠. 예, 필드리는 필드리예요. 어디가 피직스? 여기요? 어떤 피직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직스라는 게 요 인테그랄 자체가 피직스 아닌가요? 네. 어떤 걸 나타내는 그러니까 인티그레이션을 잘해서 어떠한 인티그레이션을 정의는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떤 필립스를 나타내는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예, 잘 안 들려요. 예, 예, 당연히 가능하죠. 그걸 잘 정의하는 게 첫 번째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매저를 정의하는 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어플에서 계산한 결과를 서로 비교를 하겠죠. 같은지. 그래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일단 아까 이 질문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이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주어진 공간을 그러니까 주어진 요 투디멘셔널 서페스를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한다는 게 뭔가 할 때 하나 미리 그려놨어요. 제가 이거 실시간으로 그릴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서는 이거를 지금 쿼드랭귤레이션이라고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주어진 투 스피어를 이런 빨간색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사각형이죠. 물론 이게 다 똑같은 사이즈의 사각형을 그리는 실력이 제가 안 돼서 못 그렸지만 할 수 있어요. 토포로지컬하게. 그래서 이제 사각형으로 주어진 공간을 자를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삼각형으로도 자를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오각형으로 자를 수가 있겠죠. 여기는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쿼드랭귤레이션을 했었는데 이런 걸 제가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공간을 어떤 사각형들을 여러 개 잘랐다고 생각해 볼게요. 물론 자르는 방법, 이렇게 사각형으로 갖고 자를 때도 자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거를 생각을 해보면 요 샵이라는 걸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라면 주어진 공간이요. M. 모든 가능한 쿼드랭귤레이션 같은 걸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바꿔도 돼요.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해도 되고요. 근데 결과는 다 똑같을 거라는 게 나중에 보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서 썸을 해주는 게 뭐였죠? e to the 마이너스 람다 오브 4파이의 에리어였죠? 여기에 대충 a 스퀘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내가 v라고 쓰겠습니다. 이거를 요 a라고 한 거는 딴 게 아니라 요걸 쪼갰을 때 썼던 이제 기본이 되는 사각형의 에리어예요. 여기 v는 number of quadrangle. 얼마나 이게 몇 개를 쪼갰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이게 그러면 a제곱 곱하기 v가 전체 넓이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질 거라는 게 이해가 되겠죠?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문제지만. 네?
예. 어디가 디스크릿 썸이? 여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쪼갤지가 내 마음대로니까요. 예, 예. 어디까지 했다 말았지? 아,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를 그 가이드라인이 아니면 이걸 정의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랜덤 매트릭스 요리에서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랜덤 매트릭스 요리가 들어와요. 요걸 정의하는 게 다음과 같은 인테그랄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여기 n은 n by n 퍼미션 매트릭스고요. 아니, 무한히 많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걸 주는 게 요거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일종의 하나의 데피니션이 되는 거예요. 이 인테그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접근한 데피니션과 뭐 1번에서 했던 데피니션하고 서로 같은지를 계속 비교를 해야겠죠. 또 질문이 있나요? 아, 왜 n이 나오는지는 이제 지나가면 알 거예요. 요걸로 제출을 한 거죠. 앵글레이션이 달라고 영역별 넓이는 어떻게 나오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저 매트릭 컨피규레이션이랑 커드 앵글레이션 1대1 대응 나누는 1대1 아, 1대1 대응이 될지 안 될지는 따져보긴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거를 데피니션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인테그랄 나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이게 하나의 데피니션을 주고 뭔가 계산 결과를 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말이 되는지는 나중에 책에서 따져보는 거죠. 상원을 하나 더 올린다고 하는 그건 나중에. 예. 평면적을 볼륨을 기준으로 하겠죠, 당연히. 예. 근데 잘 안 되니까 이 방법으로 안 하겠죠. 자, 지금은 그래비티만 넣었는데 사실 우리 세상이 그래비티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메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메터를 넣으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어디를 지울까? 여기. 메터를 집어넣는다는 게 뭐냐면 아까 매트릭의 그 액션에 우리가 지금 패스인트를 하고 싶은 액션에다가 예를 들어 내가 스칼라 필드 하나 더 넣을게요. X라고 도입한 걸 해서 그러면 이게 액션이 어떻게 뭐 하나 더 도입을 한 거냐면 여기까지는 그래비티 팟일 테고 여기에 그냥 아주 심플한 스칼라 필드 하나 터프 시킨 거예요. 그래비티에다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똑같은 과정을 이렇게 뭐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매트릭 플럭추에이션 파트는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건 똑같을 테고 여기에 이제는 저기 뭐지? 스칼라 필드에 대한 패트 인테그랄도 해야겠죠, 여기도. 메터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쭉 따라오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익스프레션이 얻어지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가 않은데 패스 인테그랄 한 결과는 요거의 함수일 테고
마찬가지로 지너스에 대한 익스텐션이 있을 테고 아이씨, 사인이 자꾸 바뀌네. 여기는 예를 들어서 쿼드랭글로 잡았으면은 올 파스필 쿼드랭글레이션에 대한 썸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는 이런 모양이 들어올 거예요. 저 뒤에 텀이 뭔지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지금 이런 걸 새롭게 집어넣었잖아요. 그건 주어진 디스크리타이제이션에 대해서 저 값이 어떻게 될지 좀 생각해 보면 되죠. 내가 공간을 다 이렇게 사각형을 쪼개놨잖아요. 쪼개놨을 때 이 인테그랄이 어떻게 될 거냐면 대충 요 중심점에서의 값이 x1이라 부르고 이걸 x2라 부르고 x3라고 요 점에서의 저 스칼라 필드의 값을 내가 x1, 2, 3 이렇게 값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각 포인트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인테그럴은 대충 서로 연결되어 있는 두 x값의 차이의 뭔가 함수겠죠. 뭐 느낌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죠, 대충. 여기까지 됐나요? 그거를 여기다 쓴 거예요. 여기 IJ라고 하는 거는 저기 모든 링크에 대해서 다 곱하라는 뜻이거든요. 링크라는 게 뭐냐면은 요 점들마다 근데 이 버텍스라고 제가 말을 썼는데 왜 버텍스라는 말을 썼냐면은 내가 기본 주어진 공간을 쿼드랭귤레이제이션 해주면은 여기에 대응되는 레티스가 L이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레티스가 하나 나왔을 때 페이스를 각 레티스의 요 페이스를 점으로 두고 엣지의 90도 방향을 이렇게 저게 지금 이게 보이나요? 노란색 선이 이렇게 그리고 90도 방향으로 뭐 대충 요걸 요 빨간 선을 한 번은 지나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다시 또 하나의 그래프를 그 레티스를 하나 또 만들 수가 있죠. 우리가 이게 노란색의 레티스를 갖다가 보통 듀얼 레티스라고 부릅니다. 요 주어진 레티스에 듀얼한 레티스가 항상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듀얼 레티스의 버텍스에 해당되게 되겠죠. 요것들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거 링크라는 거는 듀얼 레티스의 두 개의 버텍스를 잡아서 거기서 요런 값들이 주어지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 xi 값들은 당연히 내가 그 점에서 스칼라 필드가 가질 수 있는 값에 제한 조건은 없잖아요. 모든 플럭추에이션을 다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인피니트부터 플러스 인피니트까지 모든 값을 다 가질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아니요. n은 죄송합니다. 요 n은 여기를 n이라 쓰면 안 되고 v라고 써야 되죠. 넘버 오브 버텍스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요 v가 뭐였어요? 넘버 오브 쿼드 앵글이었죠. 요거 하나. 그 넘버랑 무슨 넘버랑 같아요? 듀얼 레티스의 버텍스 개수랑 같죠. 그겁니다. 네. 쿼드 앵글이라고도 불러도 되고
아니면 버티시스라고 불러도 됩니다. 쿼드랭글이라고 부를 때는 레티스 L을 보는 거고 버텍스라고 부를 때는 버티시스라고 부를 때는 듀얼 레티스를 보는 거죠. 뭐 똑같은 개념이니까요.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럼 실제로 여기까지 인테그랄을 정의했을 때는 들어갔던 게 랜덤 매트릭스 에러라고 아까 저기다 적어줬는데 이 전체 스칼라 필드 하나 도입했을 때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 한꺼번에 제대로 되게 이 전체를 정의하는 거는 매트릭스 퀀텀 메케닉스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면서 알려드릴게요. 매트릭스 퀀텀 메케닉스를 불렀던 이유는 아까 랜덤 매트릭스 이론은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텀은 요거고 이런 식으로 나갈 테고요. 퀀텀 메케닉스는 이 n by n 허미션 매트릭스가 코디네이트 디펜던스가 타임 디펜던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퀀텀 메케닉스겠죠. 그래서 여기가 들어올 때 키네틱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썼던 VM이 VM을 이렇게 쓰면은 여기다 트레이스를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오디너리 인테그랄이고 여기는 이제 퀀텀 메케닉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스칼라 필드 같은 걸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 적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퀀텀 메케닉스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를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디에 정의됐어요? x는 서피스 위에서의 함수죠. 근데 시누스가 막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시누스마다 바뀌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x는 스칼라 필드죠. 예, 펑션이죠. 예, 주어진 공간에서. 근데 예, 시누스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럼 뭐 티어라 토로스백인가 그런 거에 다 정리돼? 네, 네, 예. 근데 그냥 물론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스키매티컬리 이런 식으로 정해질 거라는 걸 이제 느낌을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걸 어떻게 디파인 할 것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 함수 x이는 xi 마이너스 x이 네, 그러니까 나이브하게는 뭐 이런 꼴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브하게는 대충 뭐 이런 게 들어올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뭘 보일 거냐면은 이런 함수나 물론 finite v에서는 당연히 다른 인테그랄일 텐데 제가 아까 전에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디스크리타이제이션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저희는 컨티뉴 리밋을 보내야 되잖아요. 컨티뉴 리밋을 보내면 이렇게 정의하나 이렇게 정의하나 좀 다르게 정의하나 모두 다 같은 컨티뉴 리밋으로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항상 디퍼런스로 나온다는 거죠. 이 인테그랄 잘 보면 이게 항상 차이로 주어지잖아요. 이거 컨버전 할 리가 없어요.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가 있잖아요. 모든 xi들을 동일한 양만큼 시프트 시켰을 때 인테그란드는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테그랄은 항상 다이버전스가 있는 인테그랄. 거기 나중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익스프레션 자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지금은 들이지 마세요. 이건 그냥 대충 이런 꼴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한 거고 요걸 자체를
컨티뉴 리밋에서 잘 정의하려고 해보면은 뭐가 나중에 얻어지냐면 소위 말해서 리우빌 필 티어리가 얻어집니다. 저희는 그 얘기는 오늘 약간 이번 강의는 안 할 텐데 첫 번째 어프로치가 레터가 있는 저 경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리우빌 필 티어리가 얻어지고요. 저희는 요거를 디스크리타이제이션하고 컨티뉴um 과정을 통해서 정의할 건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매트릭스 퀀텀 메커니스가 얻어지고 90년대에 한창 많이 했던 게 과연 두 어프로치가 정말 같은 걸 주느냐 그리고 매트릭스 모델에서 얻었던 결과를 이용해서 리우빌에서 새로운 값들을 계산을 하고 아니면 리우빌 필드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매트릭스 모델에서 새로운 걸 알게 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있는 두 가지의 다른 디스크립션이에요. 이 퀀텀 그래피티. 이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갔는데 제가 오늘 할 얘기들은 90년대 얘기예요. 벌써 30년도 지난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어, 뭐 저는 제가 연구를 시작한 게 뭐 길어야 20년일 텐데 20년 있는 동안 좀 이렇게 보니까 결국 이 주제가 돌고 돌고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연구하다 보면 연구 인생 중에 한두 번은 이 랜덤 매트릭스 티어리가 다시 들어올 거예요. 실제로 지금 최근 5년, 10년 안쪽으로 유행했던 주제 중에 아마 이제 다음 주에 그 조세핀 서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뭐 SYK 모델이 있을 테고 그거에 뭐 JT 퀀텀 그래비티 뭐 얘기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이 랜덤 매트릭스 티어리가 다시 또 부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계속 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이에너지 티어리를 안 하더라도 이 랜덤 매트릭스 티어리들은 여러 분야에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테크닉들은 알아두시는 게 여러모로 편할 거예요. 영수하고 파일 스케일이 그런 여기서는 일단은 CFT는 아니니까 일단 디스모피즘만 해요. 예, 예. 그게 되게 중요한 주제. 그 과일 문제 때문에 리유빌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질문하세요. 좋은 질문인데 매시브일 때는 2000의 매스 파라미터가 있을 때 갭 뜨면은 요 디펜던스가 잘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요쪽이 되게 트리비얼질 것 같아서 그냥 퀀텀 메케닉스 저기 뭐지? 그냥 퓨어 그래비티랑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를 들어준 거예요. 나중에 요 컨티뉴 리미트 보낸다는 게 뭐냐면은 요 각각의 에리어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요? 제로로 보내야겠죠.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쿼드랭글, 그 사각형으로 디스크리타이즈를 해도 되고 삼각형을 해도 되고 어차피 다 모든 사이즈는 다 제로로 보내는 리밋을 보낼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항상 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도 당연히 악유가 돼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예. 하세요. 예? 이제 할 건데. 예. 요거는 그냥 오디너리 인테그랄이고, 이젠 정의할 거예요. 요거는 미케닉스고, 퀀텀 미케닉스고, 베리어블들이 여러 개 있는. 일단 오늘 내일은 오늘 내일이 아니구나. 앞으로 두세 시간은 다 요것만 계산할 거고, 마지막 날만 이걸 할 거예요. 쿼드랭귤레이션에 대응되는 매트릭스 모델은 대충 이런 꼴이에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할 거고,
우선 요거에 이제 저희의 관심사입니다. 이 매트릭스 모델. 분하게 되면은 저 커플링 카파에 대한 함수겠죠. 자, 이 인테그럴 일단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요 메저라는 게 또 하나 허미션이었으니까 요거였죠. 요 조건만. 그래서 요 메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일단 다이고널 엘리먼트에 대해서 적분이 있겠죠. 매트릭스 M이 허미션이라면 여기가 M11, M22, N 컴포넌트가 있겠고 얘가 컴플렉스겠어요? 리얼이겠어요? 당연히 리얼이죠. 허미션 때문에. 리얼 베리어블이에요. 오프 다이고널 쪽에는 얘는 더 이상 리얼은 아니죠. 하지만 뭐랑 연결돼 있어요? 얘랑 연결돼 있죠. M12가 요거랑 연결돼 있겠죠. 그래서 컴플렉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가장 캐노니컬한 방법은 이 오프 다이고널 엘리먼트들에서 요쪽 위에 거기에 리얼 파트하고 이미지널 파트만 갖고 오면 되겠죠. 이게 어려우신 분. 그냥 적분 정의예요. 자, 이 인테그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카파가 제로로 가는 리밋에서 파이먼 다이그램 생각을 해보겠죠. 다른 얘기로는 퍼터버트 티어리로 퍼터베이션으로 한번 이 계산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저희가 세드 포인트 어프로스메이션이라는 거를 방법을 통해서 저 인테그랄을 정해 보려고 해요. 세 번째는 아마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오소고날 이름이 뭐였더라? 오소고날 폴리노미알 네. 오소고날 폴리노미얼 메소드라고 합니다. 각각의 방법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이 주는 그 물리의 인사이트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아마 할 것 같고 세 개도 시간이 되면 해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오늘은 요 파이먼 다이그램에 대한 얘기, 파이먼 다이그램을 써서 요 인테그랄을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 매트릭스 모델이 주어진 공간에 디스크리타이제이션하고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매트릭스 인테그랄 하기 전에 여러분들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파이먼 다이그램이 싱글 베리어블 인테그랄 정리 그것도 잠깐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누구나 다 이 인테그랄은 할 수 있죠. 이걸 굳이 이렇게 안 쓴 이유가 있는데 그냥 이걸 쓴 거예요. 가우시안 인테그랄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다가 앞에다가 x의 2n승을 붙여도 적분이 잘 되죠. 답은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보면 요게 된다는 것도 그냥 금방 알 수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해봤겠죠. 가우시안 인테그랄이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살펴볼게. 파이만 다이그램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게 프리 프로파게이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요 인테그레이션은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잠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뭔가 x 스퀘어의 익스펙테이션 밸류랑 같은 거를 제가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볼 텐데,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정의가 우리가 필드에서 정의했던 거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정의됐었죠? 그럼 요 공식을 써서 세보면 요게 1 over a가로 주어진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그냥 요 정의 쓴 걸로 요 계산을 해보면 1 over a가 나오죠.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면 사실 이 포인트를 나눈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여기는 이게 뭔가의 뭐 타임에 대한 함수도 스페이스에 대한 함수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나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 파이만 다이그램의 느낌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눌게요. 그래서 이걸 x 스퀘어라고 보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그 나중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두 개의 인서션이 있을 때 요거 두 개 연결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프로파게이터라고 부르고 이거는 이제 프리 프로파게이터라고 특히 부르죠. 그때 요런 라인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1 over a를 주겠다라고 그 파이만 다이그램에서 했던 걸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파이만 다이그램 계산을 할 때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뭐였어요? weak contraction이었죠. 이름이 맞나? weak contraction? 그게 뭐냐면 요런 거 계산한 분다고 할게요. 이것도 당연히 정의가 위에 거랑 비슷하겠죠? x의 4승에 가우시안 적분이 있고 노멀라이즈를 다시 해주고 요 계산해보면 3승이고 3이 나올 거예요. 그냥 저 맨 위에 있는 그냥 저거 조건 써서 그냥 금방 계산이 되죠. 근데 파이먼 다이그램은 이거에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을 주는 거예요. 4개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요 값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요 4점을 이렇게 하지 맙시다. 프로파게이터를 연결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weak contraction이라고 불렀어요. 더 가능한 방법이 4개, 이거 지금 4포인트였으니까 4점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3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연결하고 요 3이라는 숫자는 이 3가지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weak contraction에 그 다음에 A의 3승이 나왔던 제곱이구나. 죄송합니다. 프로파게이터 당 우리가 요 A 1 over A 팩터를 준다고 했었잖아요. 또 요 3 over A 스퀘어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파이만 다이그램의 좋은 점은. 자, 여기까지는 프리 티어리였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인테그랄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떤 인테그랄을 우리는 원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논 가우시안 팩터를 한번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물리에서는 이거를 그냥 인터랙션을 넣어줬다고 말을 보통 하죠. 이 인테그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일단은 그냥은 안 되겠죠. 이 인테그랄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물리에서 많이 하는 거가 인터랙션의 크기를 아주 작게 해요. 0으로 가는 리밋을 취해주게 되죠. 그렇게 놓고 요 익스포넨셜 위에 있는 거를 밑으로 떨어뜨려서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이렇게 해서 각 텀별로 계산하겠다는 거죠. 이게 퍼터베이션 티어리의 기본 개념이죠. 근데 사실 이 방법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아무리 작아도 만약 픽스드 K라고 하면 K가 스몰인데 픽스드라고 치면 X가 적분 구간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인피니트부터 인피니트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내리는 게 말이 안 되는 구간들이 생겨요, 사실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계산을 했을 때 뭔가 하파에 대한 시리즈 익스펜션이 얻어지는데 그 시리즈가 컨버전트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하면 항상 어신토틱 시리즈가 얻어지는 게 이걸 그냥 이렇게 내려서 그래요. 아무튼 그래도 우린 퍼터베이션 티어리 어신토틱 시리즈를 어떻게 다루는지 잘 아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인테그랄을 오더 바이 오더로 오더 바이 오더라는 게 커플링 컨스턴트에 대한 오더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막 계산하고 나면 어떤 거를 알 수가 있냐면 제가 파이만 다이그램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요거 인테그랄 정보는 해보면 요거는 오버럴 코에피션트였고 이게 1 오버 A였고 그다음에 카파 아까 6승이면 어떻게 나오나요? 이거 잠깐만. 여기 있다. 3승에 6 팩토리얼 2의 3승에 3 팩토리얼 카파 제곱에 그다음에 A의 5승인데 10 팩토리얼에 2의 5승에 5 팩토리얼에 이런 결과를 얻게 돼요. 네, 카파의 리니언 텀은 x의 6승 적분이니까 저기 있는 포뮬라 쓰면 그냥 값은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아까 말했던 그래프대로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파이만 다이그램에서. 요렇게 퍼터버티브 시리즈, 그러니까 퍼터베이션으로 했을 때 내려오는 요 텀들을 갖다가 어떻게 리프레젠트 하냐면 네 개의 다리를 갖고 있는 버텍스로 우리가 리프레젠트를 하죠. 요 버텍스가 나올 때마다 카파라는 팩터를 가지고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저 x제곱이 그 앞에 요런 거를 적분하는 거니까 포인트 두 개를 집어넣고 저런 버텍스들을
카파의 리니어, 제곱, 버텍스들이 여러 개 넣어주면서 위기 컨트랙션을 다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경우들이 몇 개가 있는지를 봐서 계산하면 요거랑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게 파이만의 방법이죠. 그게 퍼터베이션 티어리고. 그래서 실제로 학을 보면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우리가 얘를 이런 식으로 리프레젠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있고 여기서는 요거는 이제 프리 파라미터고. 자, 그다음에 1번, 2번 요런 그림이 있겠죠? 우리가 생각했던 게 버텍스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버텍스가 들어오니까 얘는 카파의 1승에 디펜던트한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프로파게이터가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하는 프로파게이터 하나,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 요 룹에서 하나. 세 개가 있으니까 여기요? 제곱에 4승이 붙었으니까 6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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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거는 원오버 A. 그요 버텍스가 4개가 있을 4개를 지금 A, B, C, D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가능한 경우가 이렇게 요런 그래프를 주는 가능한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보면 이게 2인가? 잠깐만요. 아, 2가 하나 더 있구나. 예. 아, 그쵸. 요것만 바꾸는 거니까. 여기 12가 나오고. 자, 이런 것들로 그려질 거예요. 그냥 나중을 위해서 지겹지만 해보면 버텍스가 2개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예요. 쭉쭉 나갈 테고. 이게 다가 아니죠? exponential of 이런 식으로 오거나이즈 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서 그냥 우리는 값을 알지만 그 값을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다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파이만 디어그램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저 인테그랄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은 카파. 인터랙션이 있을 때 투 포인트 펑션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정의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하겠죠. 차이는 뭐냐면 아까랑 여기 그려놨던 거랑 차이는 얘는 프리 시어리에서의 프리 프로파게이터를 주는 투 포인트 펑션이고요. 얘는 인터랙션을 집어넣었을 때의 투 포인트 펑션인 거죠. 요 위에 있는 거를 아까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였고 뭘 보일 수가 있냐면 요 팩터가 이거랑 똑같다는 것도 우리가 금방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 잘 기억이 안 나신 분이나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결국 남는 거는 요거랑 요거랑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여기도 커넥티드가 얻어지고 여기서 얘기했던 요 파트는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 또 익스포넨셜 위에 올리면 항상 이 다이그램은 뭐가 나와요? 커넥티드 다이그램만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죠? 커넥티드 백큐um 다이그램이라고 부르나 이거를? 자, 요 익스포넨셜 위에 있는 요 피스를 우리가 커넥티드 백큐um 다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예전 그 대학원 지금도 대학원생이지. 대부분. 대학원 2학년 1학년인가 2학년 때 배우는 장론에 대한 거였죠. 다시 리마인드 시켜준 거고 저희는 근데 이 싱글 베리어블 인테그럴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매트릭스로 올려서 계산하고 싶죠. 근데 요걸 생각해 매트릭스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저 x 대신에 베리어블이 몇 개 그냥 개수를 늘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똑같이 따라할 수가 있어요. 아, dm 우리는 지금 이런 인테그럴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 인테그랄을 파이만 다이그램 형식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매트릭스를 리스케일을 할 거예요. 이게 지금 n by n 매트릭스였잖아요. 제가 요거 앞에다가 n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리스케일을 해서. 카파는 그대로 다시 정의하면 되고. 이게 여러모로 계산에 평해가지고 나중에 인사이트를 주거든요. 그럼 요 n이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플랑크 컨스턴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 퀀텀 메케닉스에서. 그걸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래서 요 앞에다가 요 n이 플랑크 컨스턴트 역할을 해주는 노멀리제이션을 택해서 이 인테그럴을 할 거예요. 자, 아까 해봤던 것처럼 파이만 다이그램을 하려면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프리 프로파게이터였죠. 요런 걸 거라고요. 지금 인테그랄 하는 베리어블들이 매트릭스니까 이런 투 포인트 코릴레이션 펑션 같은 거를 비스무리한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디서? 카파가 제로일 때. 그냥 가우시안이죠.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해보시면 K1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를 금방 볼 수 있어요. 뭐 어렵지 않은 당연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를 표현할 때 그래프로 물론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원 포인트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이런 화살표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대신 이 포인트당 인덱스를 두 개를 갖고 다니는 거죠. 더 이상 싱글 베리어블이 아니니까. 근데 이런 노테이션을, 이런 그래프를 쓰지 않고 여기 투프트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게 여기에 새로운 노테이션을 도입을 해요. 이거 대신에 투프트가 발명했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사실 모르겠네요. 자신은 없는데 이 프로파게트를 나타낼 때 더블 라인을 쓰는 거예요.
또 밑에 있는 거에서는 항상 화살표가 나가게. 각 점에 ij 인덱스를 이렇게 두 포인트를 접고 이쪽에 있는 건 여기다가 k를 접고 프로파게이터가 있을 때는 이게 i에서 l까지잖아요. i에서 l로 밑에 있는 거에서 위에 있는 인덱스로 나가게. 이것도 밑에 있는 인덱스에서 위에 있는 인덱스로 나가게. 이렇게 정의를 해본 거예요. 그래프로 이렇게 써보자. 이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파이만 다이어그램 쓸 때 필요한 프리 프로파게이터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봐야 될까? 그 다음에 윅 인터랙션은 뭐 똑같겠죠? 뭐 다른 게 없겠죠? 윅 인터랙션은 똑같이 하면 돼요. 요거 대신에 I want to, J want to, K want to, L want to. 마찬가지로 두 개 다 점 찍어서 I1에서 뭐 J1, J2 이런 윅 인터랙션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윅 인터랙션이죠. 윅 컨트랙션. 그다음에 여기는 K1, K2, L1, L2.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프로파게이터가 두 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1 over n, 1 over n이 나오고 여기서 델타 I1, J2, 델타 I2, J1 여기서 델타 K1, L2, 델타 L1, K2 이런 걸로 쓸 수 있겠죠. 나머지 경우들도 다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윅 인터랙션은. 네 포인트를 적어놓고 이렇게 더블 라인들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는지를 금방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윅 컨트랙션도 별 어려움 없이 될 거예요. 세 번째 이제 퍼터베이션 티어리 할 때 중요한 게 우리가 이걸 내리면서 뭘 도입했죠? 인터랙션에 대응되는 버텍스를 도입을 했잖아요. 여기도 이 인터랙션을 넣어주면 이런 버텍스들이 나올 거예요. 4개의 레그를 가진. 그걸 더블 라인에서 어떻게 리프레젠트를 하냐면 일단 그려놓고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은 여기 내려온 팩터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매트릭스 모양에서 우리가 이런 팩터들이 항상 내려올 거예요. 그렇죠? 컴포넌트를 써주면 ij, jk, kl, li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그래서 ij니까 i는 항상 밑에 있는 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위에 있는 건 들어오고 그 옆에 있는 거는 j가 또 들어오잖아요. 또 j로 나가고 k로 들어오고 k로 나가고 l로 들어오고 l로 나가고 i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스타 쉐입 같은 버텍스들을 도입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 세 개를 가지고 요 인테그랄을 하는 거예요. 파이만 다이그램을 써서. 네. 네, 세 가지 다 가능하죠.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느 걸 컨트랙트, 이거 하나만 써놓은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있고, 컨트랙션 했고, 이거.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요 인테그랄을 할 거예요. 요 인테그랄이 익스포넨셜 위에 올라가면
이게 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커넥티드 다이그램만 주어진다고 그랬죠. 그 커넥티드 다이그램들이 싱글 베리어블로 봤을 때는 요렇게 생기는 애들이었었어요. 텍스트가 되어 있어요. 네? 같은 라인 위에 IJ, 같은 라인이 여기 같은 라인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I, J. 요게 요거에 된. 이어지는 라인 위에서 아, 이거는 이 두 점을 연결한 프로파게이터인 거고, 이건 버텍스를 나타내는 건데. 약간 저 네 개의 다리를 갖고 있는 버텍스랑 비슷하게. 요걸 요렇게 리프레젠트를 하자는 거예요, 테스트가. 그래서 이걸 계산하자는 게 컨택티드 백큐um 다이그램을 계산하는 걸 텐데, 싱글 베리어블 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있었죠. 요게 매트릭스 모델로 가면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네 개의 다리를 갖고 있는 버텍스가 이렇게 컨트랙되고 이렇게 컨트랙된 모양이었잖아요. 이렇게 컨트랙 시키고 이렇게 컨트랙트 시키고 요거의 매트릭스 버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버텍스가 아까 전에 I, J, J, K, K, L, L, I인데 요거를 똑같이 뭐 이런 식으로 컨트랙트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컨택트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꼬아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해보면 여기 옛날에 요 그래프 개수가 3이 나오고 1 over a 스퀘어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첫 번째 가능한 그림은 이런 그림일 거예요. 여기가 i로 가고 j로 들어왔다가 j로 나가고 k로 들어가고 k로 나가고 l로 들어오고 l로 나가고 이런 그림이 하나 가능했죠. 딴 게 아니라 요거랑 요거랑 연결시키고 요거랑 연결시키고 요렇게 연결시킨 컨트랙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거는 파이만 다이그램 우리가 하는 파이만 요 방법을 프리스크립션 써서 계산해 보면 어떻겠어요? 일단 프로파게이터가 요 두 개를 연결하는 거 하나 있고 여기를 연결한 거 하나 있겠죠. 그래서 1 over n의 스퀘어가 있을 거예요. 아까 프리 프로파게이터마다 1 over n 팩터가 들어왔었잖아요. 그다음에 요 버텍스에 이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그 얘기는 안 했구나. 저희 카파 대신에 카파가 아니라 카파 n이 떨어지는 거죠. 저희 노테이션에서. 여기서 버텍스를 하나 도입했기 때문에 요거 하나당 마이너스 카파 n이 떨어질 거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게 프로파게이터니까는 요 팩터들을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이 팩터들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면 JJ, LL, IK, KI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의미가 뭐냐면은 J에서 J로 간다. 요 그림대로 한 거예요. J에서 J로 갔죠. 여기 LL은 L에서 L로 갔죠. 요거는 I에서 K로 갔다가 K에서 다시 I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팩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요 델타는 N을 주겠죠. 이것도 N 팩터를 주겠죠. 얘는 이제 두 개가 N을 주겠죠. 여기 따라오시나요? 그래서 토탈 뭐가 나와요? N의 3승이 나오죠. 요 3이라는 숫자가 딴 게 아니라 룹의 개수에 해당되게 돼요. 이 다이그램에.
근데 저것만 읽진 않겠죠? 이게 하나고, 가능한 거가. 두 번째는 뭐 같은 그림이긴 한데, 이렇게 생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I, J. 이거는 제가 따로는 안 쓸게요. J, K, K, L, L, I. 이것도 얘랑 똑같은 팩터를 줍니다. 해보면 프로파게이터가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버텍스가 하나 도입했기 때문에 하나, 그 다음에 루비 세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마지막 제가 이게 잘 그릴 수 있을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나와서 이리로 들어오고 이런 그림도 가능해요. 여기가 지금 I, J였고 J, K였고 K, L, L, I. 이 그림에 대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그 파이만 룰을 때에서 이 앰플리튜드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해보면 프로파게이터는 여전히 두 개고 버텍스 하나 도입했으니까 이거는 똑같죠. 그 다음에 이 컨트랙션이 위기 컨트랙션을 어떻게 했는지 잘 따져보면 이게 I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I가 여기 L로 들어왔죠. I가 L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J는 K랑 연결되고 아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I가 L로 들어와서 L이 K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L이 K로 연결됐고 L이 어디 갔니? I가 L이 되고 L이 K가 되고 K가 다시 가서 J랑 연결되고 J가 I랑 연결되잖아요. 자, 요거 그냥 팩터 N 하나 두지 말죠. 잘 보면 룹이 따라가다 보면 딱 룹이 딱 하나 나온다는 걸 그냥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3이라고 했던 숫자가 베리어블들이 n 스퀘어가 됐잖아요. 매트릭스니까. 대충 3n 스퀘어 같은 꼴을 줄 텐데 3n 스퀘어를 준다고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가고 그래서 2 플러스 1에서 2는 뭘 주냐면은 요 팩터를 잘 따져보면 n의 2승에 비례하죠. 여기 보면은 1 오버 n의 2승, n의 1승, 그 다음에 n의 3승. 계산해보면 n의 2승으로 가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가요? n의 0승으로 가게 됩니다. 파워가 달라요. 두 개가.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선액대금 요거 말고 얘네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 다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놓으면은 어떤 그래프들은 n의 2승에 비례하고 어떤 그래프들은 n의 0승에 비례하고 어떤 그래프는 n의 마이너스 2승에 비례한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볼 수가 있냐면 어떤 생각을 우린 지금 이 인테그럴을 하고 싶은데 커넥티드 베이컨 다이그램
매트릭스 요리 n by n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커넥티드 백큐um 다이그램을 줄 텐데 걔를 어떻게 오거나이즈 할 수 있을 거냐면 각각은 카파에 대한 함수겠죠? 펑션 오브 카파. 일단 이렇게 쪼개는 게 가능해 주려면 이게 말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n의 인피니티 리밋에서 이걸 쪼개는 게 편하겠죠? 그래야지 잘 구별이 될 테니까. n의 이승과 n의 정승과 n의 마이너스 이승. 자, 근데 이 다이그램을 보면 아까 n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과 n의 제로승에 비례하는 거가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마 배운 사람은 이미 있을 텐데 네. 뭐 아시는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하시고. 답부터 얘기하면은 그래프가 가지는 토폴로지가 다릅니다. 요 승에 나오는 요게 이 그래프를 구별해 주는 거, n의 파워가 달라지는 것들과 이 그래프가 가지는 토폴로지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그래프는 스피어 위에서 그릴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는 스피어 위에서는 그릴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스피어를 좀 말이 싫으면 플레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플래너 다이그램 얘기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스피어 위에서 그릴 수 있는데 얘는 스피어 위에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그릴 수 있느냐? 토로스에서 그릴 수 있어요. 이 그림을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그린 거냐면 그릴 수 있을까? 아, 일단은 이것부터 그리고 지워 나갈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고 여기를 지우면 되나요? 네, 이런 그림을 생각할 수가 있죠. 아, 요거는 스피어 위에다 그냥 요거를 그냥 스피어 위에다 올릴 수 있잖아요. 토리스에는 못 올리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팩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파이만 다이그램에서 얘네들이 실제로 어떤 팩터들로 들어오는지 다시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보면 n의 마이너스에 여기에 들어오는 게 프로파게이터마다 개수였죠. n의 인버스 팩터는. 프로파게이터가 다이그램에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엣지를 나타내는 것 같잖아요. 넘버 오브 엣지고. 그리고 우리가 버텍스, 이런 버텍스들이 나올 때마다 요 팩 n의 1승이 붙었죠. 넘버 오브 버텍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룹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n의 1승이 또 붙었었죠. 근데 이 룹의 개수가 뭐랑 같으냐면은 룹마다 여기 페이스 하나, 여기 페이스 하나, 나머지 이 페이스 하나. 페이스에 대응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잘 들어오시나요? 그래서 F 더하기, 빼기, 엣지 빼기, 벌텍스 하면 이게 뭐였어요? 오일러 넘버죠. 그럼 아까 전에 저희가 퀀텀 그래비티에서 봤던 걸 다 지웠는데, 퀀텀, 퀀텀 그래비티에서 어떻게 썼냐면은 뭔가의 팩터에, 여기다 마이너스 해주면 G너스 G가 있을 때, G너스 익스펜션이 가능했었잖아요, 일단. 그쵸? 요게 n제곱, n제로, n-2승으로 전개하는 요 과정이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지너스 익스펜션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가 무슨 함수가 들어오는지를 계산을 했어요. 연락의 그 파이만 다이그램 계산을 해서 시간이 안 돼서 이 이상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거부터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를 우리가 뭐를 부르고 싶은 거냐면은 그래비티의 파티션 펑션으로 부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뭔가 지너스 익스펜션 비슷한 게 비스무리한 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를 반대구나. 네, 반대지. 네. 지너스에 대한 팩터를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에너지 지너스 G에서 이런 식으로 오거나이즈를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n이 많이 클 때. 그리고 요거를 아까 그 그래프에서 봤던 거. 요거를 실제로 그래서 퍼터베이션 티어리에서 계산을 해보면 스피어에서 값은 이 카파 뭐 한 번쯤 보는 게 마음이 편해지니까 열심히 계산들을 했어요, 사람들이. (240) 카파. 근데 뭐 이렇게 다 좋은데 요새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게 익스펜션이 사실 익스펜션 파라미터가 몇 개예요? 그러면 n에 대해서 한번 익스펜드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커플링 컨스트 카파에 대한 익스펜션 했잖아요. 더블 익스펜션이에요. 이게 더블 익스펜션이 되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더블 익스펜션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게 잘 정의되려면 요 앞에 개수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좀 이상하겠죠. 요걸 내가 요것도 이제 시리즈일 텐데 카파의 퍼터베이션 계산한다는 게 이런 걸 계산하는 거잖아요. 퍼터버티브하게 이런 것들을 쭉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 텀이 다이버전트하면은 이게 말이 되겠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시리즈가 컨버전트인지 다이버전트인지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요. 그렇겠죠? 다이버전트 하면은 이 익스펜 전체가 말이 안 되게 되니까. 다음 시간에 아마 보여주는 게 다행히 이렇게 오거나이즈를 하면 요 개수들은 다 컨버전 시리즈예요. 그래서 요 익스펜션이 잘 돼요. 근데 거기서 또 멈출 수가 없는 게 이 익스펜션이 잘 작동을 하려면 우리가 스트릭틀리 n을 인피니트 보내는 리미트를 또 취해야 되거든요. 이 인피니트 취하게 되면 사실 이쪽 텀들은 다 날아가는 텀들이에요. 그렇죠? 도미넌트 요것만 살아남게 되겠죠.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스피어에 대한 정보만 얻어내게 되지 매트릭스 퀀텀 메커닉스로 했을 때 매트릭스 모델로 계산하면 요 인피니트 보내면 요 정보만 알 수 있게 되지 요 정보는 다 쓸려 나가게 돼요. 그럼 아까 이걸 우리가 뭐랑 연결시키고 싶었어요? 그래비티에 있는 파티션 펑션과 연결시키고 싶었잖아요. 거기는 모든 지너스 값을 다 알고 싶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스피어 정보밖에 못 얻어지니까. 그걸 해결하게 하는 게 소위 말하는 더블 스케일링 리밋이에요.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카파에다 또 리밋을 보내는 어떤 되게 서틀한 리밋이 하나 있어요. 그걸 해주게 되면 스피어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n을 인피니트를 보내면서 나머지도 살아있을 수 있게 해주고 요 더블 스케일링 리밋이 그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뭐하고 또 연결되어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퀀텀 그래비티의 파티션 펑션을 디스크리타이제이션에서 계산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디스크리타이제이션에서 끝나면 안 돼요. 분명히 컨티뉴 리밋을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요 더블 스케일링 리밋이 그것도 한꺼번에 해줘요. 컨티뉴 리밋도 같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마 요 더블 스케일링 리밋에 대해서 요 개수가 어떻게 계산하는지랑 더블 스케일링 리밋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한 1, 2분만 더 시간을 쓰면 자, 이건 건 알겠는데 지웠나 보네. 네. 그래서 뭔가 토폴로지가 스피어, 토러스 뭐 이런 건 알겠는데 아까 쿼드랭귤라이제이션하고 파이만 다이그램하고 또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 파이만 다이그램은 뭐로 생각할 수 있냐면 안 하고 넘어갔는데 아까 그 쿼드랭귤라이제이션 했을 때 듀얼 레티스에 해당되는 게 파이만 다이그램.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그림을 지워가지고 당장 보여줄 수가 없는데 요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네. 질문부터 하시죠. 네, 먼저.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 레디어스는 사실 그 레디어스 컨버전스는 파이나이트이긴 한데 G값을 그 안에서 아무렇게나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익스펜션이 좀 세이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여기 계산들을 이그젝트하게 하는 게 좀 힘들긴 하거든요. 여기는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래서 보통은 n equal 인피니트에서 보내서 계산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아심토틱이에요. 예, 근데 그걸 n 스퀘어 n을 그렇게 쪼개놓고 보면 각각은 컨버전트 한데 이거를 다시 n 스퀘어 같은 거 무시하고 n을 그냥 파이나시라 놓고 카파에 대한 시리즈를 다시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심토틱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n 익스펜션이 어심토틱이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지금 더블 익스펜션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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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 예. 엔타이스 카파예요. 엔타이스 카파. 예, 예. 이렇게 해놨을 때. 여기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 이 인테그랄 생각해보면 되게 좋은 질문. 아까 안 하고 넘어갔는데, 어, 카파가 플러스면은 당연히 이게 인테그랄 잘 정리가 되죠. 느낌에. 근데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우린 카파가 네게티브인 값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게티브면은 이 인테그랄이 안 될 텐데. 다이버전트 할 텐데. 그걸 왜 계산할 수 있는지 조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너무 크면, 그 음수값이 또 너무 크면 안 되고, 조금 큰 거 정도까지는 돼요. 다시 한번 잘 안 들려요, 멀어서.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예. 카파의 양수인
한번 하더라도 트레이스 오퍼레이터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저기 n 자체가 h 파워 1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n이 1으로 가는 비율에서 자체가 잘 존재인지가 궁금합니다. 아, 그러니까 음수일 때? 아니면은, 아니 그거 별개로 저기 트레이스 오퍼레이터 자체를 존재하고 네. 저기 n 자체가 앞에 h 파워 1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n이 인피니티 역할 보낸다는 게 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h바를 제로로 보내는 리밋이잖아요. 그게 우리 퀀텀 메케니क्스에서 무슨 리밋이었죠? 세미 클래시컬 리밋이죠. 이게 되게 도움을 주는 게 많은 게 도움을 많이 주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포텐셜이 있잖아요. 이거 퀀텀 메케니컬리 스테이블 스테이트 존재를 해요? 바운드 스테이트가? 아무 이런 데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일로 나 빠져버리죠. 갑자기 내가 터널링. 터널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음수가 된다는 게 결국 이런 과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신토티컬리 밑으로 계속 내려가게 되니까. H바를 제로를 리밋을 보낸다는 건 우리가 세미 클래시컬 리밋을 보내는 거잖아요. 세미 클래시컬하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클래시컬 트레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트랜지션, 그러니까 터널링 효과 때문에 디케이는 하겠지만 그 디케이 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H바를 제로로 가면.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리밋에서는 요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게티브가 되더라도 요 계산이 맥센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또 네게티브가 심하면 안 되고, 당연히. 세미 클래시컬 리밋은 스트릭틀리 n을 인피니트 보낼 때 쓸 수 있는 리밋이에요. 그 세드푼 어프로시메이션 같은 거 할 때. 파이널 n에 하는 순간 그것도 어신토틱 시리즈에서 다 발산이죠. 어신토틱 시리즈의 정의가. 내가 H바에, 우리가 퍼터베이션 테리를 보통 H바에 대해서 하잖아요. 퀀텀 메케닉스에서. 그러면은 이런 시리즈들이 얻어질 텐데 뭔가 계산하게 되면 피지컬 옵저버블 계산하게 되면 H바가 제로로 보는 리밋에서는 이게 의미가 있는 애인데 얘를 내가 아주 작은 숫자 그냥 뭐 픽스 넘버로 하나 주면 이거 인피니트 하면 결국 다 발산이에요. 그게 어신토틱 시리즈의 성질이잖아요. 예. 그거 질문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H바는 인피니트를 보내줘야 돼요. 어신토틱 시리즈가 의미를 가지려면. 그래서 그냥 나이브하게 하면은 이것만 보는 거예요. n은 인피니트를 보냈을 때. 근데 여기 파라미터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뭔 짓을 하게 되면 여기 정보를 조금은 남길 수가 있어요. 그거를 퀀텀 그래비테이스의 지너스 익스펜션을 보겠다는 거예요. 크게 얘기해주세요. 잘 안 들려. 결국은 예, 그렇죠. 그래서 더블 스케일링을 쓸 때 n이 그냥 가는 건 아닐 텐데 n이 해주는 역할이 사인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잘 모르겠는데 얘가 n의 역할을 해줄 거고요. 스트링 티어리에서는 얘가 무슨 역할이냐면 스트링 커플링 컨스턴트 GS예요. 그러니까 더블 스케일 리밋에 취하기 전에 얘가 주는 거는 베어 커플링, 베어 스트링 커플링 컨스턴트라고 보고 나중에 더블 스케일 리밋 하면서 리노멀라이제이션을 좀 할 거거든요. 그게 진짜 피지컬 스트링 커플링 컨스턴트로 들어갈 거고 여기서 내가 카파라고 등장했던 요 아이, 요 아이는 코스모로티컬 컨스턴트랑 연결이 돼요. 나중에 컨티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지금 그래비티의 파티션 펑션을 보는 건데 아까 질문이 요거는 요 두 개의 함수 등은요. 요거하고 n하고 연결이 돼 있고 람다가 카파랑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 스트럭처 모양을 보면. 또 질문 있나요? 예,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